팅커캐드를 이용하여 3D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팅커캐드로 가지 마시고 강릉바다의 블로그로 오신 다음에 2022학년도 3D 모델링 활동 게시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접속하고 또 로그인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맨 아래 바로 접속 방법을 이용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을 눌러주세요. 자, 자신의 반이 이렇게 표시되면 별칭으로 참여를 눌러주세요. 별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경포중학교의 약자인 GP 그리고 반과 번호를 쓰는 겁니다. 6반이니까 06, 31번이라면 31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입니다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새 디자인 작성을 하시면 3D 모델링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새 디자인 작성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 나오셨나요? 자, 맨 위쪽에는 이 문서 3D 파일의 제목을 수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는 메뉴바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메뉴와 관련된 아이콘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작업 평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3D 모델링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쉐이프가 있어요. 즉 3D 모델링을 하는 재료이지요.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3D 작품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먼저 상자, 빨간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자를 이렇게 끌어서 화면 가운데로 가져와 보세요. 자,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첫 번째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휠, 즉 마우스 중간 버튼이 있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해보세요. 스크롤 하는 것이죠. 즉 확대 축소가 되어 마우스 휠을 위로 아래로. 자, 이번에는 마우스 휠을 눌러요.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세 가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천천히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는 화면 이동.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색깔을 바꿔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솔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종 옵션, 여기 가지고 온 쉐이프의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 솔리드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세요. 색상이 나오죠? 저렇게 색깔을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보세요. 잘했어요. 색을 변경할 땐 솔리드를 이용하면 돼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 쉐이프에는 점들이 있어요. 검은색 점과 흰색 점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누르지 마시고요.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치수라고 하는데 숫자를 치수가 나와요. 지금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20이에요. 20이라는 것은 밀리미터예요. 즉 2cm의 정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있는 거죠. 20mm니까 가로, 이게 가로예요. 세로, 높이 전부 20mm, 즉 2cm짜리예요. 자, 크기를 바꿔봅시다. 자, 여기 검은색 점을 이렇게 끌어서 앞으로 돌출시킬 수 있어요. 50만큼 바꿔볼까요? 50이 되게끔요. 잘했어요. 또 이번에는 이쪽을 끌어서, 우측을 끌어서 50으로 끌어보세요. 50이 되게끔. 잘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20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쪽부터요. 그러면 이렇게 밀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잘했어요. 또 이쪽도 20으로 바꿔봅시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검은색 점이에요. 그러면 50이라고 나올 텐데 그걸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아까처럼 가로, 세로가 50이 되게끔 만들어 볼 텐데 동시에 가로, 세로가 동시에 50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여기 그 변이 끼인 꼭지점 부분, 하얀색 부분을 한꺼번에 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50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가 다 제각기 움직여요. 그래서 매우 불편해요. 맞죠?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 다시 20, 20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50, 50으로 만드는데 이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50, 50으로 만들어 보세요. 불편하죠? 이렇게 동시에는 돼서 편하긴 한 것 같은데 가로, 세로가 따로따로 놀아서 매우 불편해요. 그러면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갑시다. 즉 가로, 세로가 20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요. 그럴 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눌러요. 컨트롤 Z. 잘했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다시 20, 20이 되죠? 즉 언제든지 뭔가 잘못했을 땐 컨트롤 Z를 눌러서 하세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아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로, 세로가 한꺼번에 50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요 낀 하얀색 꼭지점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로, 세로가 따로따로 바뀌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Shift 키예요. Shift 키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Shift는 동시에를 의미해요. 여러 개를 함께를 의미해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 점을 끌면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가 균등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딱딱이요. 자, 그래서 50까지로 끌어보세요. 어때요? 너무 편리하죠? 물론 가로, 세로 높이만 50으로 하고 가로, 세로만 50으로 하고 높이는 그대로 20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이 부분만 20으로 낮추면 되지요. 자,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아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인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컨트롤 Z를 한 번, 두 번 눌렀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ift를 누르고 꼭지점을 끌기 또는 밀기.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50으로도 만들어 보고 다시 20, 20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기다릴게요. 저기 안 하고 있는 친구 뭐야? 자, 빨리 하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Shift 키가 어느 것인지 몰라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약간 길쭉하고 SHIFT라고 써 있는 키요. 그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져요. 잘했어요. 그럼 요번에 하나 더 배워볼게요. 요번에 배울 건 Shift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요. Alt, Shift를 동시에. 어려워하지 말아요.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 테니까 다시 보세요. 그냥 Shift를 눌렀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다시 Ctrl Z. 이번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길 때 어떤 차이가 있게요? 맞아요. Shift 키를 그냥 누르고 끌면 요 뒷부분, 즉 끄는 반대쪽 대각선 부분이 중심점이 돼서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져요. 이렇게. 여기가 변하지 않죠? 그런데 Alt Shift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점,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방이 균일하게 커져요. 또는 작아져요. 즉 기준점이 어디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음은 회전하는 걸 알아볼게요. 여기 아래쪽, 위쪽 이렇게 보면 웃는 모양의 둥근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생님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돌릴 때 마우스의 요 포인트 위치가 중요해요. 자, 돌릴 때 요 눈금 있는 안쪽에서 돌리면 이렇게 22.5도씩 딱딱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자석 붙듯이 돌아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눈썹 모양 회전하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손 떼지 말아요.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럼 1도씩 움직여요. 이해가 되셨죠? 정밀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서 해야 해요. 물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충분히 이해하셔야 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자, 이쪽 축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고요. 또 이쪽 축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잘했어요. 회전시키다 보니까 쉐이프가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꺼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위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때 여기 숫자가 중요해요. 이건 이 지면에서 평면에서 높이가 얼만큼이냐, 즉 0이란 뜻이에요. 즉 요 끝이 요 평면에 딱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요? 이렇게 하면 5mm만큼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닥에 딱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숫자를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더니 이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위험하대요.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옵션에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우와. 너 안 하고 뭐하니? 여기 보고 따라하세요. 장난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 구형이 되니까 조금만 합시다. 1만큼만 합시다. 그럼 1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숫자를 클릭하고 1, 엔터. 숫자를 클릭하고 1, 엔터.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 1인 원형이 있는 것처럼 모서리가 변경됐다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이걸 삭제해 봅시다. 얘를 클릭하고 delete 키, 컴퓨터인 경우에는 delete 또는 여러분들은 크롬북을 쓰는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쪽에 있는 화살표,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죠. 그거를 눌러서 삭제를 하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막대사탕을 만들어 봅시다. 막대사탕. 먼저 천천히 9를 가지고 오세요. 9. 잘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줄게요. 가로 세로 높이를 3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균일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30이 되게 하려면 Shift 키를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또는 Alt Shift를 누르면 돼요. 우리 Alt Shift를 누릅시다. 무슨 말이냐고요? Alt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꾹 누르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선생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얀색 점을 이렇게 당겨서 가로, 세로 높이가 30, 30. 높이는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30이 되겠죠? 30이 되게끔 만드세요. 자, 옆에 친구 잘하는지 봐주세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 점을 끌어서 30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막대 사탕의 사탕 부분이 되는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조금 이렇게 거칠어요. 면이 둥글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여기 9의 옵션의 단계가 18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조금 더 완벽한 9에 가까워져요. 자, 잘했어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 사탕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탕 막대를 만들어 봅시다. 사탕 막대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쉐이프 중에 원통이 있어요. 원통을 끌고 오세요. 자, 이렇게. 자, 우리 친구 뭐 하고 있어? 자, 이거 놔두고 빨리 원통을 끌고 와서 사탕 막대 만들 준비하세요. 자, 이번에는 Alt Shift를 눌러서 막대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래서 4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잘했어요. 가로, 세로 4인데 막대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높이만 이렇게 쭉 끌어올려 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높이를 한 60 정도로 합시다. 다시요. 가로, 세로는 각각 4, 4. 그리고 높이는 60. 잘했어요. 4, 4, 60. 이렇게요. 막대 사탕의 막대니까 색깔을 선생님은 흰색으로 바꿨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대충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센터가, 얘네 둘의 센터가 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센터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탕을 투명하게 유리처럼 만들어 볼게요. 속이 좀 보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리드를 누르셔서 우측 하단에 투명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유리처럼 됐어요. 되셨죠? 이제 막대를 끌고 이렇게 와보세요. 자, 대충 맞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안 맞았어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CAD이기 때문이에요. 1mm도 오차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먼저 이 사탕과 막대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선택을 해제할 땐 이렇게 옆을 누르시고요.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친구 여기 잘 봐. 선생님이 말할 땐 봐주세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서 끌어요. 그럼 동시에 두 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정렬, 얼라인 또는 얼라인먼트의 약자인 L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냥 L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점이 생겨요. 자, 이 점에서 이쪽 점이 눈에 보이는데 이쪽 점이라는 건 이 점을 기준으로 막대와 사탕이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바닥을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효과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선생님은 L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면 지금 예상이 보이나요? 즉, 요 사탕과 막대가 요 점을 기준으로 만나요. 해볼게요. 여러분도 눌러보세요. 뿅!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즉, 이미 정렬이 됐으니까 더 이상 정렬을 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쪽도 문제네요. 이쪽이 정렬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의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사탕과 막대를 정렬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눌러볼게요. 뿅! 어때요? 회색으로 바뀌었죠? 정렬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봐도 이번에는 완벽해요. 잘 알아두세요. 단축키가 뭐였다고요? 맞아요. L. 외우세요. L. 외우셔야 돼요. L.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탕을 다시 선택을 해제할 때는 바닥을 클릭하면 돼요. 자, 이 사탕을 다시 투명한 것을 풀어서 이렇게 막대 사탕을 만듭시다.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지금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움직일 때도 이렇게 떨어져요. 어우, 큰일 났네.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는 뭘 한다고요? 컨트롤 Z. 잘했어요, 우리 친구.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붙여야 돼요. 그걸 그룹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룹화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그룹화할 대상을 선택을 해요. 즉, 막대 부분과 사탕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해요. 그리고 그룹화의 단축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예요. 그룹의 스페링이 첫 번째가 G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G. 그럼 이제 한 덩어리가 돼요. 이제 움직여 볼게요, 스님이. 자, 다른 데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끌어보니까 사탕을 눌러도 그렇고 막대 부분을 눌러서 움직여도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탕 막대, 즉 손잡이 부분이 빨간색이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솔리드를 누르고 여러 색을 누르면 돼요. 우리 친구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여기 해봐. 여기를 선택하고 솔리드에서 여러 색을 누르면 원래 색으로 돌아가요.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서 똑바로 세워보세요. 자, 이렇게 잘 되죠?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쪽으로 놔두시고요. 사탕이에요. 자, 얘를 복제해서 하나를 더 쓸 거예요. 복사해서 이번엔 다른 모양으로 만들 거거든요. 복사하는 거는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에요. 벌써 한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컨트롤 D예요. D. A, B, C, D 네 번째 컨트롤 D예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하고요.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아무 반응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화면이 깜빡거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빼보면 복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삭제할게요. 딜리트 키 누르고 자, 이 사탕을 선택하고 컨트롤 D.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복제된 거, 즉 두 개가 겹쳐 있죠? 요걸 마우스로 안 움직이고 키보드로 움직일 거예요.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아래쪽 방향이니까 아래쪽 키보드를 움직이는 거예요. 게임할 때 쓰는 화살표 키요. 또 위쪽으로 이렇게요. 어떨 때 이렇게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얘와 얘가 정확하게 일치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즉 양쪽으로는 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키보드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키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 단축키도 있어요. 위로 갈 때는요. 키보드로 갈 때는 굳이 위로 키보드로 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바닥에 붙일 거니까 0. 자,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사탕 요만큼을 누가 이렇게 싹둑 잘라먹은 것처럼 만들어 봅시다. 원통을 가지고 옵시다. 원통을 가지고 우리 합시다. 이렇게 원통. 자, 이렇게 가져와서요. 얘네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얼라이먼트, 즉 L. 그리고 이쪽 점 천천히 여기 잘 봐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L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가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일치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세요. 70 정도 높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만큼 들어가세요. 이만큼 사탕을 물 정도로 이만큼. 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 원통을 가져왔는데 원통 이 옆면이 거칠어요. 각이 졌어요.
이것도 아까 비슷해요. 측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이라 그래요. 즉 20각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큰 수로 하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친구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자, 이렇게 하세요. 측면을 최대 크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원통을 선택한 상태에서 솔리드 옆에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멍을 눌러주세요. 마치 망사나 그물망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런데 여긴 구멍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지금으로선 이게 왜 구멍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조금 있다가 이해가 돼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망사 또는 그물 형태가 되어 보여요. 자, 됐어요. 이제 다시 얘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사탕과 이 원통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 요 두 개 선택하라고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 다음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요. 즉 두 개를 붙인다는 거예요. 붙여요. 아까 단축키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우와, 우리 딸 잘 맞췄어요. 맞아요. 그룹의 첫 번째 단어인 G,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예요. 즉 그룹을 한다는 건 두 개를 붙인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멀쩡한 사탕이고 얘는 구멍이에요. 즉 구멍만큼 합친다는 건 이렇게 그만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자, 선생님이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뿅. 요만큼, 요 닿는 교집합 부분만큼 잘라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G예요. 이렇게. 자, 누가 이렇게 싹둑 잘라먹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나요? 옆에 친구 좀 봐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옆으로 갖다 놓읍시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머그컵을 만들어 봅시다. 머그컵이 뭔지 알죠? 위아래 일자고 손잡이가 있는 하얀색 컵이에요.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원통을 갖다 놓으시고요. 원통. 자, 그 다음 측면을 최대한 크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 색깔을 선생님은 흰색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사탕보다 작은 머그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즉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 꼭지점을 잡아 끌어서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50.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도 50이 되게끔이에요. 이렇게. 자,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머그컵이 될 텐데 이 안이 파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 원통을 또 가지고 와서 요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구멍으로 만들어서 그물로 만들면, 그룹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라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구멍으로 만든 다음에 그룹으로 이렇게 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뚫려요. 그런데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즉, 이 모양 자체를 이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 원통을 가져오지 말고 얘를 복사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얘를 복사할 거예요. 단축키가 뭐였나요? 맞아요, 우리 딸. 컨트롤 D. 한 번만 눌러주세요. 컨트롤 D. 잘했어요. 자, 똑같은 자리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확인시켜 줄게요. 이렇게 끌고 올려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4만큼 끌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여기 하나와 요 위쪽 하나가 있죠? 그런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멍을 뚫으려면 얘가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아야죠.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 이만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을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즉 여기 이 바깥쪽 그릇, 바깥쪽 머그컵과 안쪽이 파일 이 두 개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즈를 줄이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줘요. 그러면 중심점으로 만나게 돼요. 다시 천천히 할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면은요. 한쪽을 기준으로 줄기 때문에 여기는 컵이 이렇게 두껍고 저쪽은 얇아질 거예요. 아예 잘릴지 몰라요. 선생님이 해볼게요. 이 가운데를 구멍으로 만들고 두 개를 그룹으로 이렇게 하면 봐요. 여기는 두껍고 저긴 잘리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줄이되 Alt Shift를 눌러주는 거예요. Alt Shift를 눌러서 적절한 두께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높이는 조금 높여주세요. 완전히 파일 수 있도록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 너무 두껍지 않나 보셔서 적절하게 높이도 조절하세요. 이렇게.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줄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종 원하는 건 뭐냐면 요 두께가 여기 바깥쪽과 안쪽 원통이 균일하게 돼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은 완벽히 똑같은 상태예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46이 됐어요. 아까 50이었는데 46으로 줄였으니까 4만큼 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약간 높였어요. 이렇게 한 52가 되게끔.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래야 요 두께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요. 자, 이 상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줄게요. 자, 바깥쪽 원통을 선생님이 투명하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뭐라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안 하겠대요. 자,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알았어요. 자, 이거 안쪽 거 지우고요. 아이고, 안쪽 거 지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했대요. 자, 선생님 제가 해볼게 만나보세요. 자, 바깥에 걸 선택하고요. 컨트롤 D 눌렀어요. 그래. 그 다음 사이즈를 줄일 때 Alt Shift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46, 여기도 46 줄여요. 그래. 그런데 센터가 안 맞는데? 그럼 선생님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아까 L 눌러서 이쪽 정렬, 이쪽 정렬하면 이렇게 딱 맞죠. 우와, 너 천재야. 정말 잘했어.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 정렬까지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런데 아까 Alt Shift를 누르면 한 번에 되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요 안쪽을 누르시고 끌어올려 주셔야죠. 이렇게. 아주 잘했어요. 이 방법을 써도 좋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안쪽의 것을 구멍으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망사 또는 이 그물망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이만큼 파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얘네 두 개를 선택하고 아까 그룹화 단축키가 뭐였나요? 컨트롤 G. 우와, 잘 됐어요. 멋져요. 안 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도와주러 갈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 우리 친구 이제 조금만 더 하자.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오늘이 첫째 날이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쉐이프에 보면 토러스라는 게 있어요. 토러스. 자, 도너츠 같아요. 아유, 도너츠 먹고 싶다. 자,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역시 Shift 키를 누르거나 Alt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좀 적절히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한 머그컵 손잡이니까 35쯤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요걸 좀 잘 보세요. 얘도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측면을 일단 크게 해줍시다. 측면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튜브라는 게 있고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지름을 이렇게 크게 해보세요. 우와. 자, 잘못했을 땐 컨트롤 Z. 튜브를 이용해 보세요. 튜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반지름은 고정된 상태에서 튜브를 두껍게 얇게 할 때는 이거. 그 다음 전체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원래 크기가 원래 크기. 컨트롤 Z를 너무 많이 눌러서 너무 과거로 갔다.
그러면 다시 미래로 돌아가는 방법은, 즉 컨트롤 Z의 반대는 컨트롤 Y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상태였어요. 측면에서 이렇게. 자, 크기가 35, 35였어요. 그리고 자, 튜브는 그대로 놔둘게요. 만약에 이걸 약간 손잡이를 두툼하게 만들고 싶으면 3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손가락이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 뭐 2.7. 자, 이렇게요. 자, 얘를 이제 세워줍시다. 자, 그래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시고요. 얘를 90도를 이렇게 틀어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아, 너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자, 다시 보여줄게. 우리 친구 때문에 또 설명해야 되잖아. 자,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키고요. 90도를 이렇게 드세요. 다시 화면을 똑바로 놓고요. 위쪽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대충 갖다 놓읍시다. 대충. 왜 대충이라고 했냐면 지금 센터가 안 맞을 거예요. 여기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는 대충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CAD 설계에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선택하고 정렬 L. L 외우세요. 이쪽은 정렬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돼 버려요. 자, 컨트롤 Z. 자, 다시 L 눌러서 자, 이쪽을 기준으로 정렬. 그럼 딱 맞아요. 됐어요. 바닥을 눌러서 선택 해제. 정렬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손잡이가 이렇게 파고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럴 땐 키보드로 눌러서 하세요. 이거 봐요. 자꾸 들어가 버리죠? 큰일 났어요. 자, 여기를 다시 구멍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원통을 가져온다고요? 안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것을 없앨 때 다시 새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예요. 왜냐면 얘를 가져와서 이 크기를 정확히 또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요? 힘들지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와, 우리 아들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여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망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 도형이. 구멍이 있어요라니까 말이 이상한데 여기 그 아까 망사처럼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 볼게요. 즉 그룹으로 됐던 걸 그룹을 푸는 거예요. 그것을 언그룹이라고 해요. 자, 요 컵 본체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아까 그룹은 컨트롤 G였죠? 맞나요? 컨트롤 G. 그런데 그룹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Shift G예요. 아, 외워주세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컨트롤 Shift G. 뭐라고요? 컨트롤 Shift G.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우와,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원통이 다시 복원이 돼서 살아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몽땅 선택하세요. 즉, 컵 바깥쪽, 컵 안에 구멍될 부분, 손잡이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아, 너 안 하고 뭐하니? 자, 이렇게 동시에 세 개를 선택하세요. 이제 그룹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보세요. 여기 그물망 모양의 요 원통 부분이 이 바깥쪽 그릇을, 즉 머그컵을 자를 뿐만 아니라 손잡이 튀어나온 것까지 자르겠죠. 해볼까요? 컨트롤 G. 멋지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왜? 손잡이가 너무 두껍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동그래요. 약간 찌그러진 원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좋아, 해보자. 이전으로 돌아갈 땐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만 이렇게 하고요. 튜브가 너무 두꺼우면 자, 2점, 요번에는 3으로 줄여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찌그러뜨려 봅시다. 자, 요쪽 검은색 점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좀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키보드로 조금 잡아 뺍시다. 그럼 위아래로 약간 길쭉한 원이 되겠죠? 완전히 빼볼게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머그컵은 없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자, 이렇게. 좋아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룹이 뭐예요? 컨트롤 G. 예뻐요.
자, 이렇게 색깔도 바꿔봐도 돼요. 또 투명하게도 만들어 봐요. 자, 이렇게. 그럼 속이 보여요. 자, 이렇게 멋져요. 자, 이 사탕을 여기다가 이렇게 풍덩 갖다 놓고요. 에이, 사탕이 좀 짧아. 그러면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문제가 없나요? 아유, 여기 꽤 뚫고 왔어요. 이럴 때 조금씩 움직일 땐 키보드로 움직여요. 그래야 편해요. 이렇게. 좋아요. 누가 먹던 사탕을 그릇에 담아놨어요. 자, 사탕이 좀 크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자, 뿌듯하지요? 자, 이렇게 내 첫째 작품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요. 여기 좌측에 있는 팅커캐드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과 동시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